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작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목요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1.1% 가장 큰 폭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는 5월 FOMC 의사록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3월과 비교해서 더 매파적으로 돌아선 FOMC 의사록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나왔고요. 그 이후 경제지표 발표가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간 신규 실업 보험자 청구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면서 CPI로 촉발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신이 후퇴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제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보였고요. 10대 1 액면 분할 소식까지 나오면서 실적 발표가 반영되는 23일 9.32% 갭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빛바랜 호실적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한 3대 지수가 하락을 보이는 나홀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전체 기술주에 큰 영향을 주면서 대표 지수를 큰 폭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지난주 실적 발표를 보자면 실적 발표에서 경제 지표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6월 초 FOMC 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관망세 시장의 무게감을 좀 더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지수는 11.93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10년물 국채금리는 4.5%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4.47. 달러 인덱스는 발고라인이 중요한데 104.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곡점으로 둔 이 4.5와 105는 이번 주 시장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상승폭은 줄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을 마무리하고 2.33%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7%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 상승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해 국채금리와 달러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투자자산은 금이었습니다. 주간 3.4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일간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면요.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박스권을 갭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여타 기술주 상승에 확장을 못 시켰다라는 점입니다. S&P 업종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기술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이 상승한 것 외에는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먼저 27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6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29일 연준 베이지북이 있고요. 연준 베이지북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분기 GDP가 30일 날 있고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가 31일 날 금요일 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곡점이자 기준점을 4.5%로 보시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4월 PCE가 5월 31일 날 있는데요. 예상치를 보시면 이전 주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낮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가로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상치입니다. 전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과 같이 낮아지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6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발생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CPI와 PC를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5월 30일 목요일날 발표될 1분기 GDP 잠정치입니다. 예상이 1.6%인데요. 현재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를 보면 2분기 GDP가 3.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은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거는 목요일 코스트코, 델, 베스트 바이 정도인데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6월 11일과 12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6월 FOMC가 중요한 것은 경제 전망 서머리와 함께 점도표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6월 FOMC인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1%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25bp 인하가 아니라 인상 가능성이 0.9%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일주 전과 현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주 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확신 속에 9월과 12월에 두 차례 50bp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가 현재는 강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9월이 아닌 11월 첫 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6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현재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4.5% 라인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4.5%를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줄 것이고 4.5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형성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105 라인 저항권에 있는데요. 105 위냐 아래냐로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69원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목요일 리포트인데요. 오늘 23일 S&P와 나스닥의 아웃사이드 반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차트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의 아웃사이드 바라는 것은 전일 캔들을 당일 캔들이 감싸는 형태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하락 장악형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재적인 추세 반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분께서는 목요일 S&P 500과 나스닥 모두 베어리시 아웃사이드 바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다른 단기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최근 저점을 시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 지표들은 바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랠리 후 바가 형성되면서 더 강한 신호가 주어지는데 이는 차익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 캔들, 1주 또는 2주 사이에 아래쪽 또는 옆으로 효과가 있다고 덧붙인다. 이와 같은 아웃사이드 바는 차익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후 1, 2주 정도는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단기 모멘텀 지표 NYSE 뉴욕 증권거래소 맥크레란 볼륨 오실레이터를 갖고 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MVO라는 것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거래량 차이로 시장의 힘을 보여준다. 높을수록 상승 종목들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 시장이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차트 분석가는 이 MVO 11 지수 이동평균선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과매수 상태에서 하방 반전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조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빨간 화살표 보시면 MVO 11 EMA가 과매수권에서 이렇게 꺾어지면 일반적으로 단기 조정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빨간 점선은 거짓 신호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며칠 전 정점을 찍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상태는 단기 조정에 좀 더 무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기 모멘텀 지표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NYSE 주식의 비율입니다. 시장 자체가 상승함에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주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폭이 넓어졌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주식은 상승하는데 지표는 하락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불일치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50일 이동평균선 상회한 주식이 줄고 있는데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큰 일부 종목에 국한돼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이버전스가 점점 확대되고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주식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 지난 10월부터 이어져 온 이 상승 추세가 깨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체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우지수의 PVO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VO라는 것은 가격이 아닌 거래량을 기반으로 주식의 모멘텀을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와 같이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래량 감소에 따른 상승 시장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때 하락 조정을 보인다. 보자면 이와 같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주식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조정을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에 이 상승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을 보였고 여기서 과매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때 일종의 매도세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이번 주 초 여기인데요. 바닥을 친 것처럼 보인다. 만약 현재 신호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단기적으로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현재 상황이 녹색 선으로 식별된 실패한 신호를 경험했다는 점을 유의해라. 녹색 라인의 경우에는 실패한 신호로 미리 단기 조정을 보인 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일부 취약성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앞서 기술적으로 거래량 지표 2개,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본 지표 1개, 그리고 캔들 패턴 이런 것을 봤을 때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지만 2023년 10월 이후 강세장 시나리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현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블랙스완 사태, 예상 밖의 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단기 조정이죠. 그 이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 미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따라가기입니다. 지난주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빅스, 그리고 S&P 500 지수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빅스가 15 또는 20 이상으로 움직일 때는 가파른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4만선 돌파 이후에 거의 쌍봉을 만들면서 급격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이탈이 없는 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요. 나스닥 지수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직전 고점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를 혹 이탈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올해 상승이 거의 20일 이평선의 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이다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실적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는 6월 FOMC를 앞두고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시장이 방향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관련된 경제지표 3개와 이에 따른 국채 수익률 추이를 살피시면 시장을 바라보는 데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